외로운 미녀와 남자들이 많아서 절대 외롭지 않은 좌충 좌충 우동! 은정님 씨 브라보! 어디 갔냐? 브라보. 이 원래 이 슬프네요. 남자들이 같이 있으면 수다들도 더 많이 떨고 그렇죠. 더 재밌어요. 이 여자 한둘이 끼어지면 이제 남자들이 조용해지고 말도 못하고 상황 판단해야 되고 지금 남자들끼리 모이면 전쟁이 안 나요. 싸움도 안 나요. 그렇죠. 싸움도 간단해요. 남자들의 의리. 예, 하는 얘기합니다. 목욕탕 가면 돼. 그럼 갑자기 친형제가 돼.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들 말이 더 알게모르는, 많죠? 예, 그렇죠. 그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당황스러워 서로 예, 하시는데. 목욕탕 예, 같이 안 가본 지 오래서 친구들과. 여자들은 이제 그런 거 싫어하는데 남자들은 목욕탕 갔다 오면 굉장히 친해지는 게 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여자분들은 같이 안 가시잖아요. 같이 안 가죠. 여자들은 친해야 목욕탕을 가죠. 매우 친해요. 그렇죠. 웬간해서 서로 이제. 예. 맞아, 시어머니랑 절대 안 가. 아, 갈 수 안 있지. 가는 데도 많더라고요. 아, 전 갈 수 있어요. 과연 자, 오늘 우리 좌충 모델에 초대한 이 굉장히 어떤 베토벤 어떤 그런 협주곡을 하실 지휘자스러운 아, 진짜요? 네. 성함이 뭔지 아세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예, 우리 MC 알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최평국 네. 대표님입니다. 알아요. 최평국. 네, 이름 좋죠? 저희 어머님께서 특별히 예, 나라를 뭔가 막 예, 이렇게- 평화롭게 태평천하.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치국평천하 아. 아시죠? 네. 특이한 이름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 좀 많이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굳이 좀 이렇게 너무 튄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제 이름만큼 티나요, 뭐. 아, 예, 그렇죠. 근데 여기 이쁘잖아요, 이름이. 저는 좀 생뚱맞긴 해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름 누가 보더라도 그냥 뭐 특이해서 겹치진 않으니까 저거. 나라가 지금 우왕좌왕한데 좀 표현 좀 그렇죠. 해주세요 예. 좀. 그래서 저희 집안을 다스린 다음에 예, 집회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도 혹시 이름에 맞춰서 이름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고요. 예, 뭐 자본주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회계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요. 아. 예, 그거 외에 이제 회개하라. 예, 교회에서 감사하고 회개하셔야죠. 예, 같이 하시죠. 이런 거 감사기도 안 되는데. 감사기도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이러고 노나 네, 이게 캠입니다. 아직 케미 장렬 오늘. 네. 캠피 형님. 자, 저기 밑에 자막 케미 아. 장렬. 네, 아직 목욕탕 가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미 가겠습니다. 목욕탕 간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이미 저희는 때를 좀 밀어주고서.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상황 봐서 스케줄 봐야 되니까 아. 그것도. 남자들은 이렇게 등 한번 떼밀어 주면 그리고 때가 양이 많으면 뭐야? 굉장히 친해집니다. 새로운 이름인데. 자기 때 많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 네, 저. 그지? 네. 그러시네요. 자기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예. 얘기 좀 때밀이 해주세요. 얘기. 좀더 이제 부연 설명드리자면 회계사이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얼마나 재밌는지 궁금한데.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한 방. 제 스스로 이제 재밌는다고 느껴져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우선은 제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회계 강의 같은 거 이제 하고 있고요. 경영학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나서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네이처이자 저의 이제 멍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장점이고 한데 그러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거기 안에 있는 공인 컨설턴트 그 경쟁률이 되게 높은데 컨설턴트. 네, 그런 것도 다 당당히 뽑혀서 이야. 정부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벤처기업의 CFO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CF요? CFO 아시나요? CF 예, 광고를 찍는 건 아니고요. 네, 깜짝이야. 영어입니다, 영어. 네.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또 있는데 영어 나왔네. 네. 지금 우리는 한 인간의 개인적인 자랑을 5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1분 끝났어요, 1분. 자르려고 했는데 끝까지 하시네. 네, 예, 좋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이 다 이제 컬럼도 쓰고 있고, 컬럼 같이. 신문에서 이것저것 이게 많아. 내뱉다가 모자라니까 제 손으로. 그렇죠. 써. 기억이 너무 많아서 안 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제가 막판과 처음 수미상관법이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수미상관법까지 수미칩은 알아도. 좌파가 인정하는. 그렇죠. 어느 정도 이게 깔때기로 좀 모여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벤처나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좀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랑 이제 만나는 친구들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가맹거래사, 경영 컨설턴트 좀 다 같이 사자들이 좀- 모였는데. 다 사기꾼이네. 예, 그렇죠. 그 젊은
전문가들이 젊은 이제 청년 창업가 벤처 기업들을 돕는다는 컨셉 하에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좀 같이 거의 하고 뭐 있어요. 외모오셨나 봐요. 숨 쉬고 계시죠? 아, 예. 거의 아니, 랩인데? 근데 아까 영 대표님보다 내 이름은 천천히 최충복이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 저 되게 천천히 회개해. 말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따박따박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숨잘 강의를 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말만 이렇게 어접순하게 된 것 크게 숨 같은데요. 한번 쉬고. 예, 그렇습니다. 야, 거의 뭐 속사포 수준인데. 네,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끝날 뭐- 시간 아닌가요? 예, 지금? 나 즐겁게, 얘기했던 것도 막 예. 다 잊어버렸고요. 지금 내가 멍해졌어요. 지금 오늘- 여기 어디지? 오늘 아침에도 뭐 거기 벤처기업 가서 이제 전략회의 하고 오고 여기 이제 촬영 뭐 찍고 오고 내일도 무슨 회의 있고 뭐 수목은 또 강의 있고 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잠깐 소개를 연애는 시켜도- 언제 하시나요? 아, 연애요? 아 연애는 아직 할 때는 지났고요. 예. 결혼했습니다 지금. 아, 이걸- 네, 라니의 작업이 항상 저기 수봉 네, 들어갑니다. 아쉽죠. 근데 괜찮으면 어쩔 수 저기 없어요. 작업이 들어가는데. 네. 되게 아쉽네. 다툼이 끝나기 전에 한 놈을 잡아낼 텐데. 사기꾼, 사기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사기꾼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사기를 높여주는 꾼, 그게 사기꾼입니다. 명언 사기 대가. 충천. 명언대가. 제가 참 이게 자격증이 없으면 사람들이 너는 사기꾼이다. 딱 그런 얘기를 듣기 십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면 좀 사람이 좀 어눌한 면도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얘기를 이렇게 뭐 쉴 틈 없이 쭉 하냐 이러면은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제가 마이크 조심. 아 예. 제가 옛날부터 이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뭐 자라온 과정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 제 꿈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자격증을 이제 받게 돼서 공부를 하게 돼서 합격을 하고 일반 조직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쉽게 지금 예. 합격 얘기를 하고 예, 계십니다. 아, 또 어려운 얘기도 있는데 작년 공부하면 합격되는 거니까. 하면 다 되는 거죠. 뭐. 아, 켄터님도 하버드 가셨는데 뭐 아유. 아무나 맘만 먹으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예, 그런 책 보셨죠? 예,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저 그거 되게 모티베이션 받아가지고 예, 열심히 상상하고 그리고 그분 있었어요. 그 저자분이 누구시죠? 이지성. 이지성 작가님 보고 네. 계신가요? 한 번 더 광고해 저희는 지금 돈도 안 받고 이제 PPL 막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 그러한 이제 동기부여 관련된 책들은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고 갑자기 너무 먼 길을 그렇게 갔는데 방해라는데 예. 꿋꿋이 하고 삼천포에 가셨는데도 그 끝이 가죠. 내가 갈 길은 삼천포였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연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포인트가 어디였죠? 예, 작년에 나와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둘씩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는 좌충우돌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까지는 이제 그 조직이라는 큰 우산 아래 있다가 이제 그 여름에 나와가지고 물론 그 나오기까지는 1년 넘게 고민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청년 예를 들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이시거나 아니면 실제 지금 젊은 뭐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들이시라면 저랑 비슷하게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저는 좀 그런 고민들을 오늘 좀 쉽게 제 경험 하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때 자, 이제 10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2부는 이제 1분 쉰 다음에 다시 2부 자기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 우선은 네, 제가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제가 계속 이제 1분도 쓰지 않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이제 정말 덜트 오브 덜트 이제 훅스죠. 남들이 다 이제 생각하는 요새 말하는 얼쑤? 그런, 흑수저. 흑수저 출신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남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외람되지만 제가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제 누나가 4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결혼했어요. 와. 대단하죠. 네. 아 고마워요. 결혼해 주셔서 갑자기 인사를 또 본의 끔찍해, 아니게 누나 4명. 네, 하게 되네요. 네, 우리 누나가 사모님을 위해서 예. 사모님 흑수저. 영상 편지 흑수저 맞다, 흑수저. 네, 그렇죠. 누나 4명. 그렇죠. 딱 누가 보기에도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누나 4분 다 대학 보내시고 저까지 하느라고 집에 뭐 돈꼴 그냥 뭐. 그렇죠. 뭐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아 그렇죠. 나이도 많으시고 거의 지금 다 이제 이른 중반 되셨는데 저희 큰 누나랑 제가 이제 11살 차이입니다. 야. 그래서 뭐 저희 누나 조카는 23. 이모네, 이모. 네,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20대 초반이라서. 그래서 약간 이러한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뭐 집도 뭐 저쪽에 미아리 넘어가면 그 뒤쪽에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데서 이제 자랐지만 제가 그때는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시겠지만 딱히 꿈이 없었거든요. 보통 나이 먹고 그냥 나중에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오는 거지 10대 때 이게 좀 이게 한국 공교육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들에게
뭔가 정말 꿈을 주거나 열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딱히 없었어요. 그냥 너희는 뭐 수능 잘 봐서 점수 맞춰서 학교 가야 가라. 되고 직장 해라. 그런 생활이었죠. 예,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열심히 그냥 하는 학생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켄트 형님 노래 방금 말씀하셨는데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 이제 어렸을 때는 가수의 꿈? 아니 이거는 좀 오바지만 그래도 노래방을 가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그때 한창 또 어떻게 보면 이제 K-팝 아니 1세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돌 개념 H.O.T 막 제가 이제 90년대 캔디. 후반에 이제 거의 그 후반에 고등학생을 이제 낳기 때문에 예, 그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꿈 같은 얘기죠. 요새 아이들이 뭐 약간 요새는 연예인보다 스포츠 선수 뭐 또는 뭐 누구죠? 뭐 하여튼 그런 좀 트렌드잖아요. 그때 유튜버 하고 싶어. 네네.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뭐 그런 거 하다가 약간 하고 싶으면 이제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안 크다 보니까 농구를 엄청 했어요 제가. 키 클려서.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농구한 시간이 다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공부 끝나고 하는 거라서 야자 끝나면 10시거든요.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했어요. 밤에. 근데 자야지 크는데. 그렇죠. 저녁 10시부터 여기 이제 크셨으니까 네, MC님은 그럼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호르몬이 가장 발달되는 시간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도 안 크고 공부도 안 하고 약간 이렇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좀 수능 실패했는데 예, 재수를 하게 됐죠. 예, 이게 본의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좀 농구 때문에. 예,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아시고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왜냐하면 누나들도 많고 나이도 있고 좀 빨리 대학 뭐 갔다 와서 사회생활에서 집안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컨셉이 있으셨고 저희 큰 매형도 제가 중학교 때 매형이 생겼거든요. 일찍 결혼하셨어요. 저희 큰 누나가.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뭐 말 걸기도 어렵죠. 너무 높고 뭐 근데 큰 매형도 그때 정말 애기였거든요. 정말 26? 뭐 되게 어릴 때 결혼하신 건데 일찍 결혼했어요. 예, 진짜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 집안을 생각해서 너도 빨리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때 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하고 싶은 게 있고 좀 기회를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제 힘으로 할 무릎 테니까 꿇었어요? 예, 한 번만 기회만 달라고 부모님께 이제 좀 말씀을 드려서 그다음부터 제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이제 노가다를 뛰었죠. 제가 이제 그 시즌 뭐 이제 그 고등학교 가다 노가다. 예, 그래서 수능 끝나고 약간 20대 초반까지는 다양한 알바를 많이 했어요. 노가다 뭐 그다음에 뭐 호프집 알바, 뭐 백화점 행사, 그다음에 노래방 알바. 노래방. 예, 그렇죠. 그거는 보통 내국에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대학 간 다음엔 뭐 가회. 가장 기억에 남는 알바는 또 이제 양말을 파는 거였는데 우와. 이 양말을 파는 게 뭐냐면 버스에서? 아니요 가방을 들고 목마른. 일반 이제 그렇죠 예 그런 거 비슷하게 상가들을 방문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친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와. 예, 이렇게 치긴 양쪽에 뭘 길이 쳐요? 이렇게 있으면은 예, 양말을 딱 이렇게 갖고 있으면 딱 내려요. 그러면 상가들이 있잖아요. 하나씩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팔아주시면 학비에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팔아본 기억이 있어요. 대단하다. 예, 그때부터 좀 약간 악착 같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뭐 양말 가게 사장님이 야 너 보이냐고 나 양말 팔고 있다. 근데 너 이렇게 나한테 이거 팔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심지어 한 번만. 양말을 파는 사람한테까지 양말을 예, 파. 그렇죠. 예. 굉장히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맞습니다. 뻔뻔하고. 제가 좀 공부 팔봐. 열심히 하는 우리 양말 학생이니까, 가게. 예, 아들같이 생각하시고 도와달라.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 예. 같은 건 별로 생각은 안 했나 봐요. 근데 아, 이렇게 예, 솔직히 당장은 그냥 우선은 예, 제가 그게 돈에 미치면 미치기보단 예, 그냥 뭐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수줍음도 많고 그냥 보통 학생이었는데 좀 사회생활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중요한 들었고요. 포인트가 제가 지금 이제 좀 끊어야 되는 게 네. 뭔가를 팔아보지 않은 젊은이는 절실한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젊은이들은 공부만 해라. 네. 너는 아버지가 될게. 근데 이런 경우 다 거의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전선에 이렇게 일찍 접하는 사람들이 보면 더 정말 절실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지금 아까 보셨으면은 막 처음에 자랑만 많이 해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근거가 있네요. 근거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거 있습니다. 역시 자부심이 나올 만하네요. 증거자료 나중에 캡처 뭐 수미상관법.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다시. 네. 뭐 학원비를 제가 스스로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 등록해서 양말 팔아서. 예,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또 이 대학이란 것도 어차피 뭐 여러분들 뭐 학생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큰 고민 없이 우선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고민을 제 인생의 고민의 연속이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난 뭐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참
할 거 없으면 저는 이제 문과였기 때문에 할 거 없으면 경영학과 가라. 뭐 이렇게 해서 경영학과 갔고 거기에서도 값은 경영과라. 이 경영과 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좀 근데 그러시겠지만 다들 인정하시는 예, 바입니다. 그래서 다들 모두 인정하는. 보통 근데 그렇죠. 점수 맞춰서 가는데 과냐 뭐 학교냐 뭐 이런 고민하다가 보통 뭐 적당히 밸런스를 갖춰서 가는데 저는 그래도 문과생이고 그러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거길 갔죠.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뭐 흥미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군대 전역을 하고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했던 게 이제 회계 원리 시간이었어요. 정말 우연치도 않게 뭐 제가 진짜 뭐 A풀을 맞았는데 그 A풀이 보통 A풀은 아니고 자기 사람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미 버려진 몸, 이미 버린 몸. 그리고 할 충분히 말을 그 잃었어, 근거가 괜찮아요. 예. 회계원리 시간 처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기말고사는 이제 그 기말고 중간고사 때 봤던 얼마나 모든 자랑인지 들어봐야지. 합쳐서 이제 모든 이제 그 과목을 시험 범위가 다 한 권이거든요. 근데 둘 다 제가 다 맞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100명이 넘는 이제 회계원리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저도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감사한데 나중에 이제 뭐 합격하고 뭐 되게 조직생활 힘들 때는 좀 후회하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내가 괜히 이런 식으로 이게 나한테 맞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어린 마음이죠. 사실상 뭐 큰 고민 없이 그냥 그러다 점수를 보니까 잘 받아도 이게 고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은 어떻게 끝이 했길래 없어요. 그런 점수를 안 받아도 고민이고. 어떻게 했길래 그런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뭐 이거 재밌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가 갔다 온 다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열정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인데 복학생. 경영학과와 가장 이제 관련된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복학생의 열정을 그렇죠. 다 학생들이 뻗네. 열심히 하지. 그 당시 여자친구 없었죠. 없었죠.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도 그거를 잘해야지. 보통 여자들이 그 열정 다 앗아가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저는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대성합니다. 결혼했어요 그래도. 아, 네. 감사하게도. 더 크게 대성하려면 여자가 필요하죠. 역시 말씀을 역시 형님이 잘하시는데요. 이거 자랑 계속 저도 해봐요.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자랑해야 되니까 지금. 아니, 잠깐, 사랑 거의 잠깐 끝났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야, 대단하시네.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 늦은 나이에 또 합격을 했어요. 왜냐면은 재수도 했고 뭐 제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까 오토바이 잠깐 영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오토바이, 저도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시험 안 해본 게 직전에 없네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했네요. 오토바이 네, 타고. 그렇죠. 예. 스쿠터 했나요? 아니면은 조금. 예, 그 오토바이 그냥 125cc 일반 그냥. 뭐 한다고? 왜냐면 면허증 있는 그거면은 125cc까지 몰 수 있으니까. 뭐 이종 한다고 보통은. 그랬어요? 그냥 배달 아니요, 저는 공부 열심히 기자 하려고 잘한 거 아니에요? 집이랑 학교랑 가까웠는데 이렇게 차비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샀어요. 이제 뭐 좀 돈을 모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줄이고 차비도 아껴서. 돈 모으는 건 잘하시나 봐. 예, 뭐 그냥 집이 항상 예전부터 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안 좋다 그냥 경제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흑수저이기 뭐,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이것저것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셔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흑수저 여러분들 축복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축복받으신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혼란, 그런 것들이 본인의 미래 성장을 폭발적으로 일으켜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흙이여 일어나라. 다 일어나시죠. 네. 동기부여 확실히 있으실 겁니다. 네.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샀어. 오토바이 타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그때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린 열정을 뭔가 이제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아침 새벽에 6시 전에 독서실 학교 가가지고 학교 고시반이 있었는데 미친 거네 그냥. 11시 반까지 일했어요. 저녁. 일한 거 아니고 공부했어요. 거의 일이네. 뭐. 반까지. 공부를 일처럼 했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미쳤다, 12시 미쳤어. 좀 자면은 한 5시간 잤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공부를 솔직히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 합격해요. 되게 특수한 사시같이 되게 좁은 문이면 좀 힘든데 보통은 이제 요새는 문이 넓거든요. 그러면은 잘한 사람 잘하고 원래 뛰어난 사람 이렇게 켄트 형님처럼 원래 뛰어난 사람은 그냥 원래 들어가는 거고 근데 문이 넓으면 안 저거 뛰어나요. 뭐지? 이렇게 하면 술술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 그 빨려 그래서 들어간 그렇죠. 게 예, 있어요? 저는 네. 엉덩이에 돼지 본드를 바르십시오. 그러면은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말이에요? 예. 자기 열정이 있으면 해야죠. 이거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할 이게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근데 있거든요. 그 최평구 네. 회계사님은 하다 보니까 열정이 생겼다 이런 말인 거죠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근데 이제 근데 오토바이 잘 타다가 어떻게 잘 됐어요? 풀린 잘 근데 풀린. 오토바이 얘기가 지금 잠깐 얘기가 그렇죠.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때 이제 1차 합격을 했고 2차 합격 이제 시험 막판에 그 뭐 회계 감사라는 2차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처음 보는 거예요. 1차 때는 없던 과목이에요. 근데 그 과목을 공부하는 그 시점에 제가 사고가 났어요. 네. 그때 사고가 나서 한 병원에 아침이 아니면 밤에. 새벽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학교 가는 도중에 갑자기 상대편 저쪽 반대편에서 택시가 유턴을 했어요. 불법 유턴.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는 속도가 있어서 줄이려고 했다가 부딪힌 거죠. 그래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날랐겠네요. 네, 그렇죠. 푸승 이제 붕 떴죠. 저는. 그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요? 네. 회계 시험. 회계 시험. 아 그때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거기 이제 큰 상흔 입원하자마자. 들었죠. 근데 뼈에는 다행히 이상이 없고 전신 타박상 이제 오 마이 갓. 네, 한쪽이 왼쪽으로 다 쓰러졌나?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여기 전체적으로 다 엄청 그럼 여기다 다 심하게. 저 지금 쇠를 다 박아놓으신 아니요 그렇진 않고 물리치료 열심히 받았죠. 네, 그냥 타박상 시험은 심하게. 쳤어요? 그거 하고? 떨어졌죠. 그래서 그 그래서? 연도에는 네, 아. 그 시험 과목만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친 거예요? 예, 다음 연도에 붙었는데요. 네, 그래서 참- 그 다음에 붙었어요? 네네. 쉽게? 그때 동차를 했으면 되게 쉽게 가고 제 인생이 전 되게 자만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네? 약간 오토바이 이런 생각. 사고가 본인으로 알고 겸손을 가르쳐준 계기가 그렇죠. 되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때 분명 붙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시험 제도가 제가 공부하기 직전에 바뀌어가지고 평균 60 이상만 되면 합격하는 제도였는데 갑자기 절대 점수로 60 이상 붙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평균 점수는 60점 후반이었는데 그 하나 점수만 한 과목만 아까 2차 과목에 새롭게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사고를 당해서 그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만 떨어졌거든요. 50점대로. 그래서 약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다 이루기만 해도 딱히 나한테 좋을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깨달음을 줬네. 네, 네. 오토바이에서. 그래서 겸손함을 좀 줘서 근데 안 겸손한데? 겸손합니다. 제가 이렇게 웃기려고 했던 그쵸. 거고요. 다 이해하시죠? 겸손하게. 네. 예,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또 아이러니하게 그 전년도만 하더라도 IMF 끝나고 이제 10년 지나서 가장 취업이 좋았던 시대였어요. 2007년, 8년. 근데 제가 이제 그 한번 유예라고 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붙었는데 2008년도 말에 이제 금융위기, 서프라임, 네, 모기지론 때문에 엄청 취업 시장이 옵티머스 어렵거든요. 프라임도 죽었다는 서프라임. 그렇죠. 프라임 너무 세죠. 그래서 그때 뭐 대통령님께서 약간 다 취업, 금융권 다 반으로 죽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도 났어요. 괜찮아. 딴 데로 가가지고. 네, 그렇죠. 누군가는 받아주시겠죠. 여기 듣고 계시는 뭐 누구의 시청자분께서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끝까지 또 근데 끝까지 얘기해. 은정이 건데 은정이가. 은정이가 없어서 아쉽다. 그래서 어렵게 취업을 했어요. 예. 혼자 근데 해. 역시 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직구야 그냥. 너무 MC는 좋아. 아셔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가요? 2009년도에 취업하는 게 진짜. 회계법인에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힘들었어. 예, 저 다. 그때 괜히 사업 걸려가지고. 애기여가지고. 그러세요? 근데 양재 학원 해가지고 그때 괜히 돈 날라가고 월세 내고 미치는 때였어. 다 누구나 다 힘든 시기에 2009년 힘들었어. 초반부터 이렇게 그 준비하고. 힘든 시기에 뭘 거기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회사에 합격을 했죠. 면접을 잘 봐서. 근데 제가 면접 잘 볼 것 같아. 오히려 면접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스펙은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근데 되게 자기 자랑 스펙이 안 좋대. 아니 그 합격생들 중에서 어차피 그 회계법이라는 곳은 합격생들만 입사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 중에서 차별할 수 있는 게 나이 아니면 영어, 뭐 다른 배경, 자기 집안이 금수저다. 이것도 되게 나름 흙이었어. 중요하거든요. 흙이었고. 왜냐하면 자기 뭐 상장사 갑자기 교통 대표다. 사고 났고. 이러면 그 상장사 대표가 이 회계법인의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게 관한점이 있어요. 어디 뭐 끌려가는 건 아니겠죠? 얘기하다가 아니, 뭐 그렇죠. 뭐. 통상적인 네, 우리 그렇죠. 이게 업계 가능이니까. 인류의 구조니까 네. 인류의 지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나이도 이제 많지. 그다음에 다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다 안 학교생이다 좋은 보니까. 조건에서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어떻게 네. 됐어요? 말빨로. 네, 그렇죠. 된 거죠. 어떻게 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있을까요? 거기에서요. 그냥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공부만 해서 역시 경험.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고민도 덜했고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나 각종 이제 거친 생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면접에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차별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좀 말을 준비해서 봤죠. 아니 이미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미 빠져들었고 우리 최 회계사님을 통해서 내 마음은 이미 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네. 주여.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면접관 사라져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명은 너무 어눌해서 떨어졌고 한 명은 나이가 어리고 뭐 영어 점수가 되고 이러면 어차피 구분 기준이 그런 스펙들밖에 없어요. 사실상 다들 다 비슷하니까. 예. 그리고 면접의 타이밍.
그 면접은 자기 어떤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이제 여기 중요한 포인트 추출되는 나왔습니다.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다른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공력이 되고 면접에 잘하게 된다는 거지 굳이 면접 학원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면접 강의 하지 않나요? 해요? 저요? 아니요. 아, 그런 건 안 해요? 네, 그런 거 딱히. 예.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시죠. 입사를 하고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진짜 뭐 흑수저 금수저 다 갈리듯이 왜냐하면 좋은 부서가 있고 안 좋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이미 이렇게 뭐 자녀들 저희가 전문용어로 도련님 아가씨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차지하세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는 인정합시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 저거 불만인데 저거 뭐 처음에는 왜 저래 약간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합리적인 게 남들이 보기엔 지탄받을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럼 여기는 도련님 사기업이고 그렇죠. 되는 게? 여기는 매출을 창출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을 요직에 뽑고 저희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독특한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과 뭐 예를 들어 스펙 아니면 어떤 열정이 있으면 또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작지만 그 기회를 뒤집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뒤집어 왔고 지금까지. 흑수저지만 네. 흑수저도 넘길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왜 황금수저들이 잘 나가냐라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거는 안 돼.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조적으로 문제있어. 구조를 탓하기에 본인 스스로를 먼저 탓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도 처음엔 욕했어요. 예. 이건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아직은 어렸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왜 우리의 수령자는 김정은이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끌려가는 그거랑 거지. 비슷한 내용인가? 맞는 거지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죄송해요 형님. 제가 막 엄청난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약간 지금 제가 주어진 환경하에 제가 앞으로 뭘 잘해왔고 뭘 잘할 거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근데 환경은 제약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조금씩 제 환경을 아예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환경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면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 고민해서 열심히 준비하자 실행하자 고민만 하지 말고 그 좀 실행하는 그런 첫 단계가 뭐죠? 청산유수. 청산유수. 그 실행이 저는 퇴사였습니다. 퇴사? 네, 작년에 오. 처음에 이제 고민을 했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그냥 부서에 들어갔어요. 감사 부서라고. 근데 이제 회사들은 뭐 자산 120억 이상 있거나 또는 다른 요건들에 의해서 뭐 상장사라든지 일반적인 회사들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요. 회계법인에. 그래서 그런 이게 되게 일반적인 비즈니스거든요. 회계사들의. 거기는 누구나 다 그냥 갈 수 있는. 근데 또 선호하는 부서는 따로 있어요. 텍스 부서. 세금을 다루는. 여기는 되게 전문적이라고 보통 그것도 착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파스라고 이게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스 서비스라는 이제 그 딜 전문으로 하는 약간 구조조정, 뭐 약간 밸류에이션, 기업들 가치 평가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선호해요. 왜냐면 있어 보이고 나갈 때도 자기 몸값을 높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로 가고. 도련님들 아가씨들. 전 처음에 이렇게 배치돼서 한 3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 부서와 나는 어떻게 보면 또는 이 조직에서 나는 역할이 제한돼 있고 올라가더라도 좀 이건 한계가 있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결론을 냈어요. 몇 년 계셨던 거죠? 총 6년 정도 있었는데 앞에 3년 정도는 그렇게 이제 고민을 그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부모님 어르신 말씀이 최소 3년은 있어야 그 비즈니스를 그 사업을 그 일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참은 면도 있어요. 만 시간의 2년 법칙. 정도에선 좀 고민하다가 만 시간의 법칙. 그래서 어디 나가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때 일을 그때는 되게 그레이드가 낮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적거든요. 3년 정도 되면 좀 더 큰 그림을 위아래서 볼 수 있는 아마 1년, 2년 정도 하면 그 업무를 제가 못한다고 지금은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근데 경험이 좀 그것도 이제 가치 있죠. 근데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좀 활용을 잘 하는 거는 제 고민이겠지만 여하튼 한 3년 정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근데 대책은 없어요. 여긴 아니라고 했지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라는 큰 고민은 안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뭐 시기가 분명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선호하는 거 이런 거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좋아하는 텍스 업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제가 그 지원을 했죠. 트랜스퍼 제도라고 해서 부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한 27명 정도? 하지만 면접을 뚫고. 그렇죠. 5명.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또 되게 웃긴 거예요. 저도 되게 감사하면서 좀 어이없어요. 왜 굳이 나를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와서 겸손하니까 그렇죠. 겸손인가? 네, 당황스럽죠. 저희도 지금 시간이 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이렇게 네, 좀 그렇죠. 앞으로의 네, 미래에 바라보시는 거 그걸 좀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넘어왔고 1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노력을 거기에 들일 것을 그거를 깰 바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나가서 그것들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1년 넘게 고민을 했더니 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도움을 주면서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는 청년 창업가들 뭐 거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많이 도와주면서 흙을 제가 또 도와주는 그렇죠. 수저가 됐네요. 예.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도 이제 제 수익 모델을 고민을 하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건 하고 좀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번에 그 큰 우산, 조직이라는 큰 우산에서 받았던 연봉보다 훨씬 적죠. 지금 당장 저도 스타트업이고 저도 지금 처음 벤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친구들과 같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모아서 도움도 줄 건 주고 같이 해볼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법인 설립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일들이 좀 나오지 않고서는 제가 실행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과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결단을 해야 해요. 결단을. 자, 우리 또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라니 MC 마지막 멘트 한번 주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 이 회계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최평국. 최평국 회계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일 공감 아닌 공감 갔던 게 면접에서 뽑혔다고 하셨잖아요. 그 포인트가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공감 아닌 공감을 했던 건 저도 미스 코리아잖아요. 네, 자기 네. 자랑 좀 따라하는 건가요? 네, 제가 미스 코리아 대회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면접인데 그 대회를 나갔을 당시에 저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뭐 자기 집에서 공주님 소리 듣는 애들 사이에서 다 좋은 뭐 대학 좋은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 애들 사이에서 어떻게 뽑혔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제가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다양한 경험을 많이 자랑 아닌 자랑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접관들이 신기하게 봤고 좀 더 다른 그런 뭐 해외여행을 갔다 왔던 금수저라고 말하는 아이들보다 좀 더 내가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경험이란 거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삶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자랑을 들어가지고 제가 약간 멍하긴 한데 아니 자랑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걸어왔던 팩트잖아요. 사실들이고 현실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유익한 훈훈하게.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저희가 좌충우돌도 저희도 한 이제 시작한 지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곧 반년 지금 네. 찍고 있는데 1년 정도 하게 되면은 우리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우리 좌충우돌도 앞으로 3년 가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이런 분들, 대한민국의 젊은 CEO, 젊은 청년들의 연합체가 되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는 앞으로의 경제는 더 힘들어질 거고요. 더 혼란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거에 대비한 우리 좌충우돌이 미리 좌충우돌을 했던 이 선배님들과의 연합작전으로 우리가 어벤져스가 되어서 어떤 외계의 침공도 무찌르고 지구의 정의를 트랜스포머처럼. 지키는 서브프라임이 와도 옵티머스 프라임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좋은 그 최평국 회계사님 이름대로 간다 그랬어요. 이름대로 우리 최평국 회계사님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나라를 안정케 하고 그러한 일을 막중한 임무를 맡을 거라고 저는 느낌이 와요. 흙은 흙에서 오지만 흙으로 돌아가리라. 많은 흙수저들 힘내시고. 명언 욕심 욕심 내시는데요? 그런가요? 네.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세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또 하고 싶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말이 많네. 청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열정을 존경하고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 역시 그 같은 처지에 있고요. 힘내시고 좀 포기하시고 힘드실 때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동기부여해서 우리가 놓지만 않으면 성공하거든요. 본인이 마음을
잡는 순간 마음이 이미 90%는 이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목표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